안녕하세요. 볼리TV의 김정용입니다. 옆에는 네, 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윤효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같은 팀원이지만 네. 자주 보진 못해요. 그렇죠. 오히려 외부 기자들이 더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같이 앉았습니다. 네, 저희 둘 다 A매치에 취재를 했고 네, 윤효영 기자가 한국의 경기를 둘 다 보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둘 다 보고 왔는데 두 경기 모두 좀 벤투 감독의 명확한 플랜 A를 다 보고 온 느낌이고요. 나머지 뭔가 실험 같은 거는 보지 못해서 봤던 것도 보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이 되게 둘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 볼리TV 기존 영상이나 네. 윤효영 기자의 기사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할 얘기는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9월 어떤 경기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이 2002 카타르 월드컵에서 H조에 속해 있는데 네. 같은 조에 있는 팀들이 다들 두 경기씩 했어요. 바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9월에 어떤 행보를 겪어왔는지 한국이 뭐 이를테면 이강인을 뛰냐 안 뛰냐, 네. 뭐 손흥민이 골을 넣냐 안 넣냐, 뭐 김민재가 합류했을 때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화두가 있었다면 네. 저 나라들도 다 각자의 화두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달라진 게 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재밌게도 한국의 성적표가 제일 좋아요. 한국이 1승 1무를 거뒀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팀들은 다 한 번씩 졌죠? 아 그렇죠. 포르투갈도 1승 1패. 네. 네, 다 1승 1패 정도로 끝이 났네요. 9월은. 네. 물론 한국이 홈이었다는 점,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이 네이션스리그에서 스페인과 붙은 것처럼 정말 네. 아주 강력한 팀과 상대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네, 뭐 재밌는 점이 우리가 사실 1승 1무를 하고도 불안하다 이런 말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저 나라들은 월드컵 코앞인데 졌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 9월은 막 승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이번 많은 팀들이 마지막 평가를 하거나 뭐 실험을 했던 그런 경우가 좀 있던 것 같아서 마냥 이렇게 결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한국이 제일 좋은데 내용상으로는 어땠는지 네, 지금부터 한 나라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에 대한 내용만 제가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은 9월 2연전에서 1승 1패였고 유럽 나라들은 다 단순 평가전이 아니죠? 그렇죠. 네이션스 리그를 네. 치르고 있죠. 네, 네이션스리그 1부에 해당하는 리그 A에서 두 경기를 했어요. 체코에 4대1로 승리한 뒤에 스페인에 0대1로 패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조 1위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데 포르투갈은 스페인에 이은 조 2위에 그치면서 플레이오프에 못 나갔어요. 네, 그렇게 이제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를 마쳤고요. 체코 상대로 승리할 때는 달로트가 2골, 상당히 특이하죠. 네, 그리고 중간에 슛으로 넣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1골, 디오고 조타의 1골이 있었고요. 호날두 선수가 그 피가 나서 그렇죠. 화제가 좀 많이 맞아서,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큰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어진 스페인전에 또 나왔어요. 하지만 이 경기에는 이제 득점을 하지 못하고 0대1로 졌는데요. 라인업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죠. 거의 모든 포지션이 그냥 복붙이고요. 그러네요. 네. 네. 왼쪽 윙어, 좌우 풀백 이렇게 세 자리만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라인업과 포진 변화가 거의 없고 일부 포지션만 바뀌었다는 게 벤투 감독의 스승이라 그런지 역시 이 비슷하네요. 네.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도 이미 정해져 있다. 한국도 한 두세 자리 정도밖에 안 바뀌었던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런 비슷한 성향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9월 2연전에서 포르투갈이 1승 1패라는 결과와 별개로 내용상 상승세냐 하락세냐 이걸 한번 보자면 상승세라고 하기 힘들어요. 약간은 좋지 않았다.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6월부터 이 네이션스리그 6경기를 보면 3승 1무 2패라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상대 팀에 따라서 좀 승패가 많이 갈렸다. 그러니까 조 최약체인 체코한테는 가볍게 네. 2승을 했어요. 그런데 스위스랑 1승 1패, 스페인에는 1무 1패. 그러니까 강팀 상대로는 영역을 보여주지 못했다. 네. 포르투갈은 근데 자기도 강팀이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네.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상대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맞춤 전술이 좀 부족하다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겠군요. 네. 뭐 산토스 감독이 늘 그래 왔다는 거 우리 뭐 축구 보시는 분들이 다 익숙하시듯이 그렇게 유연하지가 못하고 네. 그다음에 뭐 선수들의 어떤 역량 이상을 이끌어내는 적이 별로 많지 않은데 요즘에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스페인전의 내용을 보면요. 점유율이 32.4%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어느 나라를 만나든 뭐 60, 70% 먹으니까 그렇죠.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보면 포르투갈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사실 경기 초반에는
뒤로 물러나 있던 포르투갈이 역습으로 스페인보다 많은 득점 기회를 잡으면서 실리 축구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스페인이 1.5군이었습니다. 아, 주전 라인업은 좀 후반에 나오군요. 후반전 초반에 특히 미드필드가 부스케츠, 가비, 페드리가 들어왔어요. 이게 주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경기 흐름이 싹 바뀌었어요. 일방적으로. 네, 그때부터는 이제 스페인이 점유율만 높은 게 아니고 그 점유율을 유효한 공격으로 이어가면서 포르투갈이 역습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거기서 한 골이 나오면서 스페인이 이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스페인이 전략을 잘 짜고 나왔다고 뭐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포르투갈의 주요 선수들 굿 혹은 배드라고 우리가 찝어 말할 수 있는 주요 선수들의 활약상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궁금한 선수 누굽니까? 제일 궁금한 선수요? 아무래도 이선 자원이 제일 많으니까 이선에서 좀 누가 제일 잘했나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포르투갈이 엄청 화려하죠, 공격진이.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 2연전 좀 괜찮았다 싶은 선수는 네. 물론 팀 경기력이 좋지 않았으니까 이선 자원을 아주 칭찬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괜찮았던 것 같다. 메뉴의 그 페르난데스는 메뉴에서도 기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술을 타고 네. 또 개인 컨디션도 오르락내리락하고. 경기 안에서도 못하다가 한 방이 있는 선수라서. 그렇죠. 네. 꾸준하게 패스 성공률이 높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한 방 있는 맞습니다. 선수고. 네. 그리고 이제 메뉴에서는 또 체력적으로 힘들어할 땐 또 컨디션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열린 유로에서 이 선수가 그렇게 스타 미드필더인데 주전이 아니었어요. 뛰다 말았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소한 이제 경기력은 차치하고 지금은 주전 자리는 꿰찬 것 같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그렇죠. 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팀이 4-1-4-1이나 뭐 이런 다른 포진을 쓰면 사실 페르난데스는 자리가 애매해요. 네. 근데 4-2-3-2를 고정으로 쓰면서 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션스리그에서 6경기 중에서 5선발 1교체 투입, 뭐 거의 완전 주전 자리를 꿰찼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1골 1도움을 기록했고 패배한 스페인전에서도 뭐 강력한 중거리 슛이라든지 네. 가끔 나오는 패스라든지 그 말씀하신 그 한 방에 번뜩이는 패스. 한 방에 근접한 모습들, 네. 성과는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월드컵에서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좀 깜짝 잘하는 선수들도 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스페인전 아니고 그 앞에 체코전에 보면 네. 아까 그 약간 비주에 가까운 선수를 3명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 좌우 풀백이었던 디오고 달로트와 마리오 후이가 상당히 기대 이상이었다. 달로트는 체코 상대로 2골을 넣었고요. 후이는 1도움을 기록하면서 두 풀백 모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네. 사실 좌우 주전은 멘데스와 칸셀루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계속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었죠. 네, 강팀 상대로는 원래 멘데스, 칸셀로 쓰는 거고 달로트랑 후이는 후보거든요. 특히 이제 후이는 한동안 대표팀 못 오다가 네. 요즘 나폴리에서 잘하니까 불러들인 건데 두 선수 다 잘해줘서 네. 오히려 이 산토스 감독한테 고민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좀 미진했던 선수, 아쉬웠던 선수를 얘기할 차례인데 네. 이 선수는 뭐 좋든 안 좋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크리스티아노 그렇죠.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호날두에게는 이렇게 좋지 않은 2연전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좀 못해왔던 게 대표팀까지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그 시즌 초반에 좀 못한 게 뭐 단순한 뭐 팀과의 불화 문제로 인한 멘탈 문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 관리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 관리의 신조차 85년생이니까 37? 네, 그쯤 인데 네, 맞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때가 됐고 네. 그게 이제 지난 시즌부터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대표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아, 사실은 딱 1년 전만 해도 호날두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로 본선에서 네. 호날두가 원톱으로 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원래 원톱이 아니고 윙어기 때문에 원톱을 놓으면 원톱으로서의 팀플레이가 안 된다. 연계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작년 유로에서는 갑자기 호날두가 공격수다운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완전체 원톱 호날두? 그 전설의 포켓몬 같은 존재가 드디어 등장했다? 이러면서 사실 10년 넘게 포르투갈을 맡은 감독들은 다 이걸 시험했거든요. 네. 왜냐면 포르투갈은 스트라이커가 똑바로 된 선수가 없는데 이선은 많으니까 날두야 네가 원톱만 봐주면 우리 완성인데 좀 봐주지 않겠니? 근데 계속 실패했어요. 네. 그 중에는 뭐 케로스도 있고 수많은 감독이 실패했는데 네. 마침내 됐어요. 지난 유로에서. 근데 겨우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사이에 호날두가 좀 폭삭 노쇠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그런지 네. 운동 능력에 좀 급격한 하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호날두 원톱이 딱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안 먹히고 있다. 특히나 이제 스페인전처럼 역습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에서는 아, 그렇죠. 네. 호날두가 제일 크게 떨어진 게 주력 네, 아닌가요? 네. 맨유에서도 상당히 좀 역습할 때
예전만큼 빨라 보이진 않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그냥 뭐 김민재나 뭐 이런 네. 선수들뿐 아니라 보통 센터백이랑 달리기 경주라도 따라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도 그랬다. 스페인과의 경기에서도 본인 주력이 느리니까 역습 찬스를 못 만들고 또 문전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네. 공처리를 좀 천천히 하다가 재빨리 달려온 뭐 다른 수비수의 태클에 공을 빼앗기고 슛을 못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호날두 선수들을 뺄 수 없잖아요. 못 빼죠. 네, 뭐 어떻게 빼요? 그런 뭔가 선수단 내부의 정신적인 그런 지주이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네. 있고 뭐 호날두란 존재는 사실 포르투갈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선수가 지금 완전 폭삭망한 게 아니고 그래도 빅리그에서 경쟁력이 좀 있는 선수인데 네. 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전으로 갈 텐데 산토스 감독에게 정말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로 등장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에 이런 선수가 할 만한 선수. 좀 생소할 만한 그러니까 포르투갈 소식을 계속 팔로우하신 분들이 아니면 생소할 만한 선수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2명 정도가 있어요. 먼저 디오구 코스타 골키퍼예요. 포르투갈의 골키퍼 하면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떠오르는 이름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구였나요? 그 후이 파트리시우 선수가 좀 그렇죠. 오래 했던 것 같고 또 울버햄튼의 조세사 선수가 네. 지난 시즌에 좀 잘했기 때문에 네. 둘 다 계속 뽑혔던 것 같은데요. 황희찬의 전동료인 파트리시우, 현동료인 주제사 이 선수 두 선수가 굉장히 포르투갈 대표적인 골키퍼였고 그렇죠. 특히나 뭐 우리가 황희찬 경기 보다 보니까 사가 원체 선방을 잘하기 때문에 파트리시를 밀어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 두 선수가 한 번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선수가 디오고 코스타예요. 코스타는 FC 포르투의 유스 출신이고 네. 주전 자리를 차지한 게 지난 시즌부터인 23살 유망주 골키퍼입니다. 그런데 대표팀의 두 기라성 같은 선배를 다 밀어내고 작년 10월 국가대표 데뷔 후에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요. 최근 이 두 경기 다 뛰었고 네이션스리그 6경기 중에서 4경기를 이 선수가 뛰었어요. 뭐 이제 완전히 좀 주전 자리로 좀 도약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회 4경기에서 못한 게 없어요. 괜찮게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에 이 선수가 가지 않겠 주전을 가지 않겠나. 뭐 승선은 확실한 건데 주전을 맞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파트리시우와 사는 공통점이 선방에 의존하고 뭐 좀 스위퍼 키퍼 쪽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스타는 스위퍼 키퍼에 가까운 넓은 활동 반경, 자연스러운 네. 빌드업 이런 걸 갖춘 선수예요. 요즘 스타일의 그런 골키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물론 뭐 산투스 감독은 수비라인 내리기 때문에 네. 스포키퍼 별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요 새로운 골키퍼가 두 선배를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골키퍼가 이제 기량이 뭐 높다 낮다가 아니고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한국은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이제 포르투갈 상대로는 한국이 역습이나 뭐 이렇게 좀 라인을 내리고 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죠, 포르투갈이 그렇죠. 더 점유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골키퍼가 바뀐 게 오히려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스페인 상대로 라인 내리겠지만 한국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올릴 테니까 그렇죠. 뭐 한국이나 가나 상대로는 포르투갈이 좀 점유하는 그런 경기를 좀 펼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되는 네.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그럴 때 뭐 손흥민의 한국 공격수들이 포르투갈 배후를 파고들 때 코스타가 튀어나와서 막는 그런 스위퍼 키퍼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예상할 수 있다는 뭐 거죠. 뒷공간이 넓을 테니까 좀 그런 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골키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파엘 레앙입니다. 네. 레앙이 뭐 데뷔한 선수는 아니지만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입지가 좁았어요. 지난 시즌 세리아 MVP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이 놀라운 윙어인데 네. 개인 능력이 그냥 특출나요. 드리블로 다 부실 수 있거든요. 이런 유형 나올 때마다 무슨 제2의 앙리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레앙도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앙리류입니다. 앙리류 키 크고 근데 드리블로 다 부실 수 있고 측면부터 들어와서 골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한동안 등한시 되다가 이번 네이션스리그 6경기에서는 3선발 3교체로 6경기 다 뛰었고요. 네. 체코전에서 어시스트도 기록하면서 팀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 선수가 완전 상승세를 탔다고 할 수 없지만 네.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 중에 한 명이면 분명하다. 이 선수가 등장하면서 좀 왼쪽 공격수에 대한 포르투갈의 고민이 좀 계속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디오고 조타 같은 선수 누굴 쓸지. 네네. 네네. 디오고 조타는 초반에 좀 부상당하면서 아직 폼이 좀 완전하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조타를 더 선호하죠. 그렇죠. 산투스 감독도 슬롬쓰리거든요. 네. 쓰던 선수 쓰는데 조타와 레앙을 비교해 볼 때 누가 개인 능력으로 뭐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조타는 좀 침투해서 마무리하는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레앙은 혼자 부실 수 있는 선수라서 아마 레앙이 나온다면 굉장히 껄끄럽지 않을까.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굉장히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확실히 주인이 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한국이? 네. 네. 오른쪽 풀백이 좀 계속 약했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레앙과의 1대1이나 1대2, 2대1까지도 네. 레앙은 해줄 수 있는 선수라서 뭐 만약에 나온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만한 뭐 재밌는 포인트가 있다면 역시나 이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한국 선수의 동료들이 원체 많았고 네, 이번 2연전에도 많았고 앞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네, 원래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울버햄턴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울버햄턴의 황희찬 동료가 이번에 선발대 선수들로는 주제사, 그다음에 누네스, 미드필더 누네스, 그다음에 네베스, 네투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중에 뛰는 선수는 별로 없어요. 뭐 사도 이제 밀렸고 네투도 그러네요. 네. 공격진의 네투도 거의 못 뛰는데 그런데 네베스, 재밌는 게 김민재 선수의 동료인 그 마리우 후이 선수가 네, 네, 합류를 하면서 이 선수가 뭐 선발 자리를 좀 넘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풀백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많은 선수들 사이에 어떤 대결이 네. 한국과의 경기에서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울버햄턴은 추후 선발 가능한 원래 대표팀에 쭉 뛰어왔던 포르투갈의 무티뉴, 게드스 등도 있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는 선수들도 많고 또 후위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까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좀 김민재가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 아 부딪힐 수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되게 뭔가 서로를 알려줄 수 있는 네,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한 거는 사실 포르투갈 쪽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야 황희찬 나올 건데 쟤는 이게 약점이야. 할 수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주제사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타 골키퍼한테 황희찬 슛을 일로 하는 경향이 있어. 뭐 이런 게 말해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훈련에서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어요. 네, 그래서 뭐 더욱더 좀 복잡한 포인트가 많은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길어져서 포르투갈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한편으로 하고 우루과이와 가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